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고 오진 않았고 재밌는 거를 두 개 들고 왔고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이거는 네, 서베이 논문 하나 들고 왔고 그다음에 VLA에다가 리즈닝 섞은 거 들고 왔고요. 여기에 강화학습까지 비벼 넣어갖고 참 재밌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요즘 보고 싶었는데 딱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 오브젝트 매칭하고 리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논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Advances in Feed-Forward 3D Reconstruction and View Synthesis라는 논문인데 저도 아직은 읽고 있어요. 오늘 한 4시인가? 5시쯤 프린트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읽다가 일단은 내용이 되게 알찬 게 많아가지고 그,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이게 왜 괜찮은 거 같냐면 요즘 하도 이제 그 3D 리컨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이제 뭐 버스터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가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VGGT도 있고, 그리고 너프나 아니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이제 막 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3D 씬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들마다 또 팔려고 하는 서브 기술들도 있고 막 포즈 프리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우리는 뭐 맵을 안 만드는데요, 막 이러고 막 그 리컨은 되지만 레프렌테이션이 없는데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각각의 계보를 각각의 기술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너프도 처음부터 기본 너프부터 읽어갖고 하나씩 5년 동안 쌓아왔던 거 읽으려고 하면 다 머리 터지는 것 같고 3GDS도 읽으려고 하면 뭐 막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나온 논문부터 읽으라고 하니까 막 이러고 있고 그 또 뭐가 있을까요? 버스터나 이런 거 읽으려고 하면 트랜스포머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적어도 어떤 순서대로 어떤 체인지가 조금씩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보들이 있다를 잘 보여줘갖고 이 서베이 논문이 딱 그 적당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지금 계보가 있다고. 첫 번째가 너프 기반의 계보, 두 번째가 포인트 맵 기반, 세 번째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반, 네 번째는 좀 여러 가지를 퉁쳤는데 메쉬랑 오큐펀시랑 SDF 이거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뭐 슬램이나 이런 데서 썼었던 트레디셔널한 그런 어,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닌 형태의 맵 형태를 사용하는 것들 이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3D Representation Free라고 새롭게 올라오는 그것들의 계보들을 각각 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냥 대표적인 건 몇 개 그냥 뚱땅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논문 보면은 이 안에서도 서브로 나눠놨어요.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도 있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페이지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그림 몇 개 뚱땅이고 끝난 건데 예.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너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너프도 1D 피처 베이스드가 있고 2D 피처 베이스드가 있고 3D 피처 베이스드 이게 이제 볼륨해서 레이트레이싱 하는 것들 아니면은 그 트라이플레인 이것도 이제 뭐 그 뭐였죠? C, C, CPM4인가? 막 이제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런 트라이플레인 기반의 너프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고 포인트 맵 베이스드 메थ드 이게 이제 이미지 인코더 트랜스포머 프로젝션 헤드 따다닥 이게 이제 더스터 기반 더스터나 마스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가우시안 이미지를 만드는 애들 가우시안 트라이플레인 하는 애들 가우시안 그 볼륨 가우시안 포인트 맵 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기본이죠 가우시안 볼륨 기법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포인트 맵 이제 좀 이런 거 섞은 그런 방법들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이제 그냥 인코더 디코더로 그냥 인풋 이미지를 넣었더니 레시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했더니 나오더라. 디코더 온리 모델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 디퓨전 섞어갖고 하는 거랑 3D 2D 3D 섞어갖고 요즘 막 그 월드 모델 만드는 그런 것들 그 싱글 뷰 하나만 딱 넣었는데 네, 싱글뷰 하나만 넣었는데 옆에 뷰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3D 리컨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딴 맵 하나랑 2D를 하나 넣어줬더니 이걸로 더 깔끔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계보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줍니다. 아, 이건 데이터셋이구나. 데이터셋 정리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방금 뭐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말로 이렇게 이런 사이테이션 달아가면서 해주니까 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또 읽으면 좋을 거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거가 대충 보여요. 여기서 언급은 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읽어야 되는가 안 읽어야 되는가 보입니다. 그래갖고 쓱 보면서 아 이런 것들 있구나 하고 딱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논문은 네, 2주 전에 나왔고요. 9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 네, 뭐 톡방에다가 후기 같은 거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리려고 하는 거는 Think Act라는 논문인데 엔비디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로봇으로 VLA, 그러니까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VLA의 단점을 좀 깨부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존에 있는 VLA 단점이라면은 인풋은 이미지고 비전 랭귀지 액션이 뭐 따로따로 나눠져 있든 싱글 모델로 되어 있든 그 중간에 이 뭐랄까 리즈닝 단계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비주얼 랭귀지 액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비전을 받는 비주얼 토큰을 받는 거랑 랭귀지 토큰을 받는 애가 들어가서 그 두 개를 섞어서 클립 같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좀 생각을 해주는 트랜스포머 블록이 있었고 얘가 생각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액션 모델한테 이제 워락 주면은 액션 모델이 그 액션 토큰을 받고 나서 하니까 트라젝토리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보통 비전 랭귀지 액션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이렉트 매칭이다. 중간에 따로 생각을 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학습된 대로 뱉어내는 그냥 먹는 대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못 한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즈닝을 넣으려고 했는데 리즈닝을 넣을 때 조금 더 어, 똑똑하게 리즈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리즈닝은 우리가 보통 GPT 뭐 4, 아니 GPT 5.1이나 아니면 5.3 미니 이런 것들 보면은 언어나 아니면은 랭귀지에 대한 커먼 센스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리즈닝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켜줘야 되는데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학습을 넣어가지고 LLM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RPO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레이턴트 플래닝,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 액션 토큰이 어떻게 트래젝토리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액션 모델에다가 넣어줄 때 그거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어학습을 이용해서 ELA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그 중간에 리즈닝이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말을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엄청 빡센 것 같아요. 애초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 이미지를 좀 보면 좋은데 임신 유템. 네. 자, 보통 이제 VLA 모델은 인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는 태스크를 줄 거예요. 딸기를 서랍 안에 넣어라. 왜 그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봇이 현재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딸기를 요래 집은 다음에 들고 와서 드로어 안에다가 톡 떨궈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된 경우는 이런 트라젝토리를 가지겠지만 잘 안 된 경우는 애초에 움직이는 것도 이상한 데다 가갖고 이상한 거 짚고 딴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우당탕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잘한 거에다가는 아 이렇게만 하면은 점수를 줄게. 그러니까 칭찬해 줄게 해서 리워드를 세팅을 하고 잘 못했다. 라고 하면은 뭐 벌점을 준다던가 리워드를 안 준다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트라젝토리를 만들어내도록 LLM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화학습 테크닉인 GRPO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 학습을 하면은 이 LLM이 뭐 멀티모달 LLM이죠. 그래서 MLL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기서 그냥 그 이미지랑 태스크만 딱 받고 나서 바로 그냥 토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고 태스크를 한번 봅시다. 태스크를 보니 그 대충 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보니까 이거 바스켓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내가 집어야 되고 뭐를 내가 어디로 옮겨야 되고 여기서 이걸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리드닝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해서 이 안에서 뭐 field adaptation, 뭐 long horizon planning, self correction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리즈닝 단계에서 쓰는 테크닉들인데 요 이것들이 잘 되는지 확인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액션 토큰을 만들어내면은 그 액션 토큰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는 모델들 그냥 이미지랑 태스크 토큰 넣고 나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나온 그 결과보다 훨씬 좋더라라는 게 됩니다. 오픈VLA 굉장히 유명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아마 뭐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던가 뭐 그랬는데 이제 훨씬 더 좋게 됐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모델이 달라도 그냥 뭐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훨씬 잘하더라. 그리고 여기 뭐 reflect and correct 이런 것도 있고요. 갖고 가다 뭐 드롭, 뭐 떨어뜨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잘 설명해 준 게 여기 또 있는데, 이걸 봅시다. 이게 이제 조금 아키텍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이미지가 있고, 랭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딸기를 드로어 안에다가 넣어라. 그러면은 이미지도 토커나이저를 통하면은 이미지 토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랭귀지도 토커나이저 통하면 랭귀지 토큰이 나오죠. 리즈닝 MLLM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기본적인 웨이트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생각을 할 겁니다. 딸기를 드로 안에다 넣으려면은 로봇은 딸기를 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옮겨서 드로 안에다가 똑 떨궈낸다 하면은 think가 다 끝나고 나면은 answer가 어디 포지션에 이렇게 트라젝토리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잘 되는 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강화학습 쪽을 안 보고 이게 사실상 요 트래젝토리랑 똑같은 액션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랭귀지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요거를 다시 랭귀지 토큰화를 시켜요. 그다음에 레이턴트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현재의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트래젝토리랑 현재 스테이트를 같이 넣었을 때, 아, 여기서 그리퍼랑 로봇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액션 모델은 왜 필요하냐? 이건 사실상 컨트롤까지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도 완전히 정확하게 안 움직였을 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리즈닝 MLLM이 생각을 잘못해서 트라젝토리를 이상하게 주면은 결국에는 최종 액션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되고 답도 잘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어떻게 주게 할 건가가 이제 여기서 강화학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생각했었던 이 트라젝토리가 진짜 좋은 트라젝토리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 리워드 이 put the strawberry in the draw라는 거를 제대로 해내는가 해서 골을 반 정도 주고 트라젝토리도 효율적으로 좋게 잘 가는가 막 이상한 데 막 박으면서 막 다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건 안 하는가 해서 이 두 개를 섞은 리워드 펑션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GRP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LLM을 파인 튜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LLM은 똑똑해지니까 생각도 더 잘하고 액션에 대해서 더 잘 움직일 거고 트라젝토리 토큰을 잘 주면은 액션도 거기서 잘해갖고 결국에는 똑똑한 생각하는 로봇이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재밌다. 이전 랭귀지 액션에다가 그 뭐야 강화학습도 비볐고 거기다가 리즈닝 LLM까지 비볐으니까 역시 로봇 이게 이제 로봇 연구다. 이게 이런 게 아이크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로만이라는 연구인데요. 이거는 MIT ACL 여기서 나온 건데
그냥 사진만 봤었을 때, 어, 상당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패스트 셈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오브젝트들을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립으로 따가지고 어떤 오브젝트인지 구분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뷰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봐도, 한 명은 북쪽에서 보고 한 명은 남쪽에서 봐도, 이거 같은 오브젝트인데? 라는 이거를 봐갖고 매칭을 딱 시켜주면은 완전히 뷰가 다른 곳에서도 리로컬라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오브젝트 기반의, 어, 네, 리로컬라이제이션 기반인데, 아니, 리로컬라이제이션은 기술인데, 그게 이제 오픈셋 디텍션으로 된다. 그러니까 따로 특정 오브젝트만 검출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오픈셋, 그냥 어떤 오브젝트든 네트워크가 알아서 디텍션 해가지고 검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걸로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잠시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 이탭 쉐어 가능한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도 제 화면을 쉐어를 못하네요. 그래서 이 화면의 오른쪽 밑에 탭을 보시면 미팅 툴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Q&A 누르시면은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현호님이나 아니면은 수원님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주원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답변 가능합니다. 들리시나요? 제 말씀이 들리시는지. 잘 들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복귀해서 꾸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요즘 이거, 재밌는 이거, 거에, 저희 멤버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 그, 아, 다 농담. 농담 맞는 거죠. 농담 맞는 거죠. 오랜만에 또 굉장히 특이한, 원래 좀 사족적인 얘기 아니면은 사실 잘 안 했었는데, 오늘은 뭐 사실 UANPC라는 재밌는 녀석인데, 요거는 뭐 아쉽게도 사족보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나머지 두 개는 아니니 굉장히 재미있게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UANPC라는 게 보통 컨트롤 하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본 게 이제 NPC잖아요. NPC라는 게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고 그냥 되게 기본적인 제어 기법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언설턴티를 약간 내포하면서 가는 컨트롤러다라고 이제 가볍게 설명을 보통 하는 편인데 U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PC라는 기법을 매핑 디바이스에서 이제 이 라이다를 달아놓고 보통 이제 핸드헬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태틱 슬램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다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로터에 달려서 스피닝을 하면서 좀 여러 뷰 포인트를 계속해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핑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장비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라이다가 그냥 정해진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돌면서 슬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매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매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이 컨트롤러가 그냥 단순히 돌면서 좀 불안정까지는 아닌데 뭐 일단은 컨스턴트한 스피드로 돌기 때문에 한계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MPC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냐. 그래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언설턴티 어웨어네스 하게 함으로써 모터 컨트롤 스트래테지를 짜는 건데 이 컨트롤 스트래테지를 통해서 라이다의 로테이션 스피드를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스캐닝 어큐런시와 에피션시 사이의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이제 이 매핑 디바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했고, 리얼월드에서도 이 시스템을 테스트를 했다. 핸들제 형태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논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잠시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 아무튼 이제 로딩하면서 설명 좀 드리자면은, 이 uncertainty prediction과 스마트 컨트롤 두 개가 이제 핵심이라고 했었죠. 시스템이 이제 current street 맵을 활용을 해서 라이다의 포지션 에스티메이트가 얼만큼 정확한지에 대한 그 certainty를 활용을 합니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future rotation angle에 대해서 얼만큼 달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이걸 통해서 future 스캔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과정에서 레이트레이싱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uncertainty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을 수행을 하는 건데,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에서 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옵티멀 모터 컨트롤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큰 특이점이 있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MPC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된 논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uncertainty aware한 이제 근데 이제 spatial uncertainty aware한 매핑 디바이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efficiency를 잘 잡았다라는 게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 이제 터보 클릭인데, 저도 이 논문들을 좀 급하게 읽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터보 클릭 자체만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은, 맥시멀 클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맥시멀 클릭이라는 게 사실 그 형기님께서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컨센서스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사이에 코레스폰던스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그 커넥티비티를 일종의 잡아주는 합의점 같은 건데, 이 합의점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포인트 클라우드 리지스트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터보 클릭이라는 논문이 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클릭 구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게 시스템 자체는 이제 터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extremely fast하고 highly accurate 하다고 하는데, 이 두 개 시스템으로서 two main innovation이 터보 레지스트레이션의 스피드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터보 클릭이고, 두 번째가 이제 피벗 가이드 설치. 첫 번째 터보 클릭 같은 경우에는 large complex group of match를 다 이제 사실 찾는 것 대신에 터보 레지스트레이션이 이제 작고 심플하고 라이트웨이트한 그룹들을 찾게 되죠. 이제 사실상 이게 그 클릭을 하나 구성하는 매치 코레스폰던스들인데, three mutually compatible 매치를 찾고,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컴퓨테이셔널하게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칩하다는 게 레지스트레이션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연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걸 통해서 그 매치를 하게 되고, 피벗 가이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3 매치에 대한 코렉셋을 찾기 위해서 PGS라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피벗 가이드 서치인 건데, 이걸 통해서 가장 프로미싱 페어를 피벗할 수 있는 서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GPU에서 굉장히 패러럴하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GPU 액셀러레이션에도 굉장히 활용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이 터보 클릭이라는 이 클릭 컨센서스 기법을 함께 활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이제 액셀러레이티드 그리고 어큐레이트한 스캔 매칭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그 RPM 로보틱, 그 RPM 이제 김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건데, 이번 ICCB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ICCB가 언제죠? 아직 그 일정 체크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억셉이 된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 원래 그 이런 피처 매칭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관심을
잘 안 갖고 있기는 한데,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 디스트리뷰션 쪽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제 눈에 많이 들어와서 이 지오데식 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에 어떻게 포커싱 했냐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해보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피처 매칭을 할 때 이제 라인 피처에 대한 매칭이 사실 그렇게 썩 쉽지는 않잖아요. 라인 피처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코레스폰던스를 찾고, 그리고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스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라스만 매니폴드라고 하는 매니폴드 सब스페이스 위에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라스만 매니폴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요거는 추후에 한번 찾아보고 소개를 드릴 생각인데, 일단 이 매니폴드 위에서 두 피처 간의 사이를 이제 geodesic distance라고 부르죠. 이 디스턴스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naturally immune to the sign ambiguity that plagues other methods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해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그라스만 매니폴드 위에서의 그 geodesic distance가 굉장히 이뮨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옵티마이저블 코스트 펑션으로서 잡고 geodesic distance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더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고 스터디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다루는 여기까지고,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약간 텐션이 불편한 것 같긴 한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네. 소개해주신 논문을, 저도 이제 이걸 아는 바는 없는데, 중간에 그 주원님께서 매니폴드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 네, 혹시 좀 그 매니폴드 위에서 한다는 걸 좀 더 다른 예시여도 괜찮으니까 뭐 주로 어떤 식으로 뭐가 매니폴드가 연구가 되거나 하고 계신지 좀 소개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그 그라스만 매니폴드 쪽은 아니고, 뭐 사실 그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그룹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룹이 글쎄요. 여기서 갑자기 그룹이라 하면 뭘 뜻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네. 매니폴드와 그룹 사이의 그 관계를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매니폴드 자체는 그냥 그 디퍼런셔블한,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라는 어떤 특정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이 엘리먼트들,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엘리먼트 요소들이 있는데, 얘네가 뭐 커뮤테이티브 하기도 하고, 뭐 일단 그 수식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수학적인 이제 스테이트, 아니면 어떤 그 벡터 피처 같은 것들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같이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테이트가 하나의 그룹 프로퍼티를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그룹 프로퍼티라는 거 위에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논리니어 할 수도 있고, 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들도 있고, 뭐 아무튼 많아요. 슬램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리그룹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리그룹 위에서 SO3, 그러니까 스페셜 오토고널 그룹이랑 스페셜 유클리디안 그룹에 대해서 로테이션 혹은 로테이션과 포즈를 둘 다 내포하고 있는 그룹 엘리먼트들을 활용을 해서 로가리즘 매핑이랑 익스포넨셜 매핑을 통해서 굉장히 에피션트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기에서 그룹 프로퍼티들을 이제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서 뭐 로그 리니어
특성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인베리언트한 특성들을 끌고 옴으로써 그 옵티마이제이션 코스트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그 스테이 에스티메이터의 스테빌리티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뭐 예를 어, 좀 크게 예시 하나 드리자면은 에러스테이트 칼만 필터도 사실 그 매니폴드 위에서 그 에러스테이트 핸들링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건 이제 그 쿼터니언 포 에러스테이트 칼만 필터라는 논문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뭔가 좀 가볍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매니폴드라고 하는 제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이제 트래젝토리를 그 이런 최적화할 수 있는 특정 공간에서 좀 핸들링을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를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매니폴드 위에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니폴드 길을 좀 너무 방대해서 음,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매니폴드가 이제 기존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기법들이 다 파라메트릭한 이제 요소들인 거고, 그게 이제, 어, 저는 이제 매니폴드 위에 두게 되면은 뭐 일종의 디스턴트를 표현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단순히 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결국은 파라메트릭하다는 건 그 사이의 점의 특성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혹은 뭐 좀 더 다르게 배치가 가능하느냐, 라는 뭐 굳이 표현하면 이제 유클리드에서 이제 좌표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었는데, 네, 뭐 트레젝터리, 그러니까 슬램에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트레젝터리 쪽일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스테이트일 텐데, 근데 스테이트고 트레젝토리면은 사실 이런 디스턴트 요소보다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좀 서로 다른 그 뭐랄까 뭐그 다른 영역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얘기한 그 이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슬램 쪽에서의 프로블럼 그 피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매니폴드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근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디스턴트면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지는 두 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 뭐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그룹이라는 것도 결국은 디스턴트를 표현하는 거일 것 같은데, 근데 트레젝토리나 뭐 스테이트로 그 값을 정하게 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닌 뭔가 이제 전이 확률일 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버빌티 트랜지션. 네네네. 그러니까 시퀀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서로 완전 두 개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제 하시는 분이, 앞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트레젝토리와 관련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최적화하는 쪽, 아니면은 디스턴트인, 뭐 아까 봤던 뭐 로브 스케일이든 뭐 이런 좀 거리를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로봇 트래젝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설명드리기가 딱 제가 이해하는 바도 사실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일단 디스턴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로봇 포즈의 언설턴티에 대한 거를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 다루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uncertainty면은 어, 이제 로봇 포즈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네, 결국에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폼을 띠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화이트 가우시안 음, 노이즈의 폼을 띠는 게 이제 이게 매니폴드 위에서 계속해가지고 인크리멘털하게 그 이노베이션이 되거든요. 이노베이션 되는 거를 이제 다루는 게 제 연구인 거고 아마 이 그라스만 매니폴드 자체에 대한 그 얘기는 또 아마
다를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뭐 저처럼 이제 그 이 매니폴드로의 리프팅이랑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매핑이랑 로가리즘 매핑에 대한 기법들은 뭔가 얼핏 피규어들 몇 개로만 보면은 비슷한데 이런 형태의 매니폴드들이 아마 이름이 다른 거는 이 매니폴드들의 특성들 자체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저도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뭔가 여기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형기님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간만에 등장하시니까 확 수학으로 이제 딱 빠져들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안 계실 또 동안은 안 계실 동안 저희 이 정도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아니 맨날 사실 딥러닝 얘기하고 네, 뒷너리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막 근데 LLM 요즘 얘기했다니까요. 얘기할 거 없어갖고. 되게 재밌는 연구를 요즘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뭔데요? 그 미시간 그러니까 그 유미시 쪽에 있는 미시. 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들 몇 개를 보고 있는 건데 그 못 논리니어 알려주시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뭐 요거는 이제 아마 제 연구 조금씩 이제 팔로우 하시면 되지 않을까. 논문 근데 일단 나오고. 그냥 키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리그룹 위에서의 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룹 프로퍼티를 잘 다뤄서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특성을 리니어하게 그 에러 다이나믹스를 리니어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아마 요거 관련된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깊게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매니폴드 이 특성들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내용도 엄청 복잡하고 저도 사실 매니폴드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리그룹이 있고 리그룹 위에서 이제 이 그룹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데 이제 이 특성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로봇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룹 프로퍼티 몇 개 특성 잘 활용하면은 이제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온다라는 걸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던 와중에 그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또 매니폴드가 있네. 사실 이거 말고도 또 키워드들만 제가 알아요. 그 리만 매니폴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리만 매니폴드도 있고 그 리그룹도 리만 매니폴드 안에 들어가나? 뭐 아무튼 이런 형태의 별의별 매니폴드들이 있는데 매니폴드 특성들이나 옵티마이제이션 스킴에서 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잘 활용하는 만큼 엄청난 걸 할 수 있는데 같이 빠지면 이제 퀀텀 레언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도메인에서 최근에 이제 이거 공부하다가 좀 재밌는 피규어도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 피규어에서 보여주길 저희 그 리그룹 도메인이랑 리알즈브라 도메인 바로 옆에 그 퀀텀 그 양자 역학 도메인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좀 와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자주 오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김대용 교수님께서 올려주셨었던 그 알지브릭 시스템의 구조인데, 잠시만요. 저도 솔직히 말하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 중에 저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 진짜 한가득이에요. 이 중에 절반은 신뢰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슬램이랑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보면 리그룹과 리알지브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룹에서의 뭐 보면은 아벨리안 그룹도 있고 이 그룹들의 그 특성들 뭔가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 자체는 뭐
그러니까 리 그룹과 리 알지브라의 그 특성들 중에서 또 보면은 벡터 스페이스와 리니어 오퍼레이터 사이의 그 릴레이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컴플렉스 넘버 공간에서의 그 리 알지브라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랑 이제 매니폴드 위에 리프팅이랑 프로젝션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퀀텀 필드 티오리가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멀지 않아요. 이 피기에서 보면. 그게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넘어가고, 바나시 스페이스도 있고, 텐서 필드, 텐서 스페이스, 이런 연관도들이 있는데, 이 큰 구조 안에서 사실 제가 뭘 연구하고 있냐면, 이 두 개 이거 그냥 좀 잘 해보려고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거 파다 보니까, 아, 내가 바보구나. 그냥 느끼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거 저희 이슈에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공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네. 아마 엘라이다 김대범 맞은가? 김대범 알리다 그룹 티스토리 아마 자료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다 관련된 네. 구조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슬램 스테이 에스티메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얼만큼 잘 써먹을 수 있는지 파보려고 이제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고, 저는 그라스만 매니폴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책 있잖아요. 브라이언 C. 홀의 Legal Algebra Representations. 지금 네네. 저 책 추천하려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저도 아, 저거 읽었거든요. 저 읽고 있어요. 저거 그냥 적당해요. 볼만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이게 그냥 진짜, 너무 길어서 문제지. 저렇게 길게 책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깊게 이해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게, 리그룹하고 리알제브라는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거 있거든요. 2시간 네네. 정도 했던 거. 그래서 그거 링크를 그냥 그, 저희 이슈에다가 꽂아 넣을게요.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거 그, 예. 강의 슬라이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좋습니다. 그 강의 슬라이드는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팩캠 강의에서 링크 노출해갖고 보여드리는 거라. 아이야야. 이야이야. 아무튼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 알지브라이크 시스템이라는 게 대술적 체계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있는 게 이제 그 집합, 연산, 그리고 엑시옴, 공리로 구성된 수학적 구조인데, 이 아래에서 이제 리 그룹이 이 set of operation이고, 이게 이제 따르는 엑시옴 혹은 이제 프로퍼티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리니어 프로파게이션을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고 제 연구 주제라고. 멋집니다. 아, 곡소수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보네요. 컴플렉스 넘버. 사실 4년 네네. 예전에 저도 석사 때 수학 한창 할 때 그때는 이제 막 지금 라지 랭귀지 나오기 전이긴 했는데 그때도 잠깐 딥러닝 쪽에서도 잠깐 복소수 체계 가지고 좀 연구하던 딥러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 결국은 이제 그냥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돼버린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수학도 보니까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근데 사실 네, 네네네. 네, 사실 아까 이제 리니어한 프로파게이션에 최적화하기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음, 뭐랄까, 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저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이터치나 뭐 이제 C로 가면은 그런 이제 뭐 저기 시어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벡터 연산해 주는 것들 안에서 다 이미 있을 것 같긴 해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 보면서 연구도 하실까요? 보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 파이포즈 파이썬 쪽에서는 요즘 뭐 파이포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이고 네. 사실 뭐 요즘 그 3DGS에서도 그 리토치를 쓰거든요. 그 리군 이제 토치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저도 다 따서 이해해 보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리그룹 쪽 그 파이토치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요 3DGS 쪽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 함수가 SE3을 이제 선언해놓고 리터치로 이제 가져다가 쓰는데, 네, 뭐 이미 이런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테크닉을 이용해서, 뭐 최적화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좀 두껍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형기님이 reinforcement learning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이것과 비슷한 거를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리그룹에서 하는 논문을 봤어요. 근데 올해 나온 논문이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음. 이제 아마 네네. 슬램 쪽에 활용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요, 슬램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뭐였을까요? 이게 그 아카이브에 올라온 건데 reinforcement learning with legal orientation for robotics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매니플레이션 쪽인 것 같아요. 뭔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그 추정치 잡아주는 거 이런 걸로 R을 쓰는 것도 옛날에 봤던 것 같긴 해요. 은근히 진짜 레어하게 가끔씩 R를 쓰는 슬램도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쓴 게 아니라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서 R을 썼던 거는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피처 셀렉션하고 피처 매칭하고 피처를 몇 개를 뽑아야 되고 몇 개를 덜 뽑냐 이거를 리얼타임 아래를 같이 돌렸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슬램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쓰는 뭐 옵티컬 플로우의 윈도우 사이즈를 키울까요 말까요 막 이런 거. 원래는 다 고정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것들 RL로 실시간 조정하는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이테이션도 이제 잘 못 먹고 몇 년 안에 그냥 사라져갖고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었던 논문도 그 스카라모사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건데 그 랩실에서 나온 논문이 이렇게 묻히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묻히더라고요. 그쵸. 제가 링크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링크 한번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재미는 제가 보장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이거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정말 엄두도 안 나는데 LLM이랑 같이 넣어서 하면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꼽아보면서. 아니 진짜 저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슬램 처음 공부했을 때만 해도 칼럼 필터 이해 안 돼가지고 그거 이해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리그룹 이해하는 그때도 공룡책이 있었는데 그 자율주행을 위한 비주얼 슬램 그 책이 중국어 버전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같이 해가지고 슬램 KR에서 번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팝하고 써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해도 수식을 이해를 못하겠어갖고 한 진짜 한 4년 5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야?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막 그 쿼터니언 키네마틱스 포 에러스테이트 카르마 필터 막 이런 거 잘 이해하셨는데 저는 보면서도 막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해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GPT가 생기고 나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 고수와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거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 올렸습니다. 리그룹 강의, 리알제브라 강의. 이거 어우, 감사합니다. 펠캠 강의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기본기 정도, 와, 그리고 추천하는 거 요 책. 아, 이거 안 뜨는구나. 이 책. 아까 모시기, 주원님이 소개시켜 주셨었던 슬라이드 안에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 이 책 되게 괜찮아요. 되게 천천히 소개시켜 줍니다. 문제는 영어에서 그냥 그 노트북에 램 넣거나 재미나이 넣어가지고 읽어줘 하면 이게 읽어줄 겁니다. 아까 주원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학 토폴로지도 그런 거, 이제 아까 막 주원님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옆에 막 네. 퀀텀 있고, 그런 토폴로지 텀들이랑 이제 지금 공유해주신 그런 책들 같은 거 잘 사이사이 껴놓은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약간 슬라이딩 윈도우 하듯이 청킹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놓으면 진짜 그런 거 수학 딱 하나하나씩 확 파고가기 괜찮은 것 같아요. 수학 소식도 요즘은 진짜 설명도 잘해주고, 네, 그래서 약간 토폴로지 딱 봤을 때, 어,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진짜 좀 정말 이제 결국 모든 베이스는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뭐 슬램을 하든 그래서 그런 토폴로지를 잘 활용해서 들어가면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다. 네. 그 요거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스토캐스틱 모델스 인포메이션 티오리 앤 리그룹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그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제 집필하신 책인데 요거 생각보다 이제 관련된 논문들 보다 보니까 되게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노란 책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 책이 뭔가 또 거기에 좀 숨은 고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는 제가 어둠의 경로와 이제 관련된 쪽으로 찾아보니까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이라서 괜찮은 펀딩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한번 사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립젠. 맞습니다. 뭔가 한 줄기에 되게 이런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맨날 징글징글한 딥러닝 GPU 모시기 막 해보더니 되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가 너무 클래식한 걸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이 클래식한 거 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주말에 좀 생각이 달리들어가지고 제가 BLA를 해야 되나? BLN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사실 그러니까 X 쪽에서 이제 같이 팔로우하고 계신 다른 리서처 분이 관련해서 뭐 포스팅을 올려주셨는데 슬램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아니면 저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접었는데 뭐 아직 완전히 저물지는 않은데 몇 년 내로 저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약간 오히려 저는 반대로 클래식한 걸 이제 버릴 때가 됐나? 나도 지금 러닝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펀딩, BLA로 뭐가 뚝딱뚝딱 많이 돼서 이제 스테이 에스티메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 필요가 없다니 대체 누가 그런 망언을. 그 X에 찾아보시면 그 가브리엘 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MLLM 관련해서 리서치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MLLM? 아까 그 멀티모달 LLM 그런 거요. 맞아요. 근데 이분 이래가지고 엄청 뜨거운 감자였어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막 리포스팅도 엄청 하고 그 요거 관련해서 리서치 좀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시더라? 어떤 분은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여기에다가 대서 레이지 베이시다라고 극질도 넣으셨어요. 이래서 이래서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아, 분명히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욜로 같은 거 나왔을 때 막 이제 컴퓨터 비전은 끝났다 이런 소리 하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살짝 어찌 보면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딥러닝 쪽에 있는 사람인데, 논문에서는 인코더, 뭐, 다이노 V2 썼다, 뭐, 뎁스 애니팅 썼다 해가지고 막 논문 썼는데, 정작 코드 공개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토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 부분은 클래식한 영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일부분은 이제 DL을 이제 뭔가 좀 필요는 하겠으나, 근데 막상 코드와 이 세부 내용들을 따서 들어가 보면 예, 수학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방금 그 매니폴드도 사실은 옛날에 결국은 이제 그 막 액티베이션이나 그런 이제 옵티마이저 같은 거 다 설명할 때 나오는 이론들인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팔토치에 앱스트랙 클래스로 어노테이터로 다 구현돼서 가져다 쓰지. 사실 다 그거 예전에 좀 하나씩 보고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그런 최적화 기법을 찾으려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진짜 베이직한 걸 뭔가 결국 이제 무에서 유를 하나 뭔가는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사실 본인 같은 분도 좀 DL 같은 건 좀 하시다 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DL 논문들 보면 그렇게 막 따라오는데 어렵진 않을 거라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하면 이제 C++ 하시던 분이 뭐 갑자기 C++ 안 쓰고 막 파이썬만 쓴대. 과연 C++ 하시던 분이 파이썬 못 따라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C++ 갑자기 다 바뀌어서 C++ 해야 된다면 못 따라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약간 변하는 시대에 맞게 전략을 취해야겠죠. 사실 약간 비슷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월드 모델도 사실 핫하잖아요. 월드 모델 관련해서도 이제 또 그래도 제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팔로우를 했었는데 리커런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월드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얘도 월드 모델인데 일종의 논리니어 칼만 필터와 같은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약간 베이시스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트랜스포머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을 최근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사이즈만 왕창왕창 커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 다들 그냥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좀 펀더멘털을 조금 더 파다 보면은 이제 제가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고민 아닌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확실히 와닿기는 하네. 어떤 것들을 이제 계속해가지고 봐야 될지. 근데 놀랍게도 의심하고 계신 그게 맞을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아키텍처긴 하지만 결국은 두 개인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제 약간 좀 생소하신 용어일 수 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과 결국은 뒤에 디코더 딴에는 이제 오토그레시브 모델 결국 근데 그 오토그레시브도 말을 결국 바꾸면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이제 트레젝토리 계산하는 것처럼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결국 계산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까보면 새로운 건 없어요. 수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내부에 들어가 보면 네, 새로운 건 없다. 형기님 가보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 콜이 예정되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두 분부터 아하. 얘기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나가면은 콜이 자동으로 꺼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뭐 근데 그러면 혹시 오늘 뭐 여기서 한번 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꺼지면은 그냥 근데 끝인 걸로. 네. 오늘 혹시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던 것 같은데 혹시 아. 보셨나요? 아니 못 아마 봤습니다. 형기님 쪽 질문이었던 것 같던데. 네. Think Reasoning LLM VLA를 유니트리 R1에도 적용을 했을까요? R1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아직 정보가 알려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ThinkRed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래가지고 R1 컴퓨팅 플랫폼 뭔지 나왔나요? 올인도 아닐 것 같은데 가격 그걸 보면. 뭐 똑같이 락칩 썼겠죠. 걔네들 지금 근데 나 G1에는 원래 그 엔비디아 들어갔었거든요. 락스 안 들어가. 지원해요. 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논문만 나왔고 매니플레이션만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1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네, 저는 진짜 이제 콜 가봐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콜이 꺼지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